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아이톡2의 가혜란입니다.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라고 외쳤던 마라톤의 주인공 초원이는 자폐증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 방영됐던 굿닥터의 주인공 시온이는 자폐증과 서번트 증후군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폐증이나 서번트 증후군을 자주 접하다 보니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질환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본 모습이 실제 질환의 모습일까요? 오늘 알톡2에서는 자폐증과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초원이 다리는 뭐? 100만 불짜리 다리. 우리 아이에게 부족하게 해줘서 자폐증이 걸린 것이 아닌가. 무감각하고 냉담한 어머니, 자폐적인 특징을 보인다. 자폐증은 천재의 병이다. 자폐증이 있는 경우에 천재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오늘은 자폐증과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서동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자폐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자폐증의 경우에는 뭐 마라톤 같이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KBS의 굿닥터도 있었고요. 실제로 자폐증은 어떤 질병인가요? 자폐증은 요즘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로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에 질적인 결손이 있고 그리고 어떤 관심이나 흥미가 한 곳에 이렇게 좁아져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뇌의 신경 발달 장애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발생 초기에 나타나서 언어적인 발달 이상, 인지적 발달 이상, 특히 사회성 발달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발생 초기라는 건 아무래도 아이일 때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엄마와 감정 교류나 언어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3세 이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특히 18개월 이전에 발견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왜 자폐증이 생기는 것이냐. 뭐 예전에는 자폐아라고 주로 부르면서 선천적이다, 유전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실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진짜 실제 이유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거는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뇌 발달의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뇌 발달 이상이 오는 데에는 유전적인 그런 소인들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뇌 신경해부학적으로 이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폐증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잘 못해서 우리 아이에게 부족하게 해줘서 자폐증이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유가 되는 건가요? 실제 이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뇌 발달에 대한 뇌 기능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인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는 무감각하고 냉담한 어머니, 그 당시 표현으로는 냉장고와 같은 어머니가 양육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애착의 문제가 생기고 자폐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원인론적인 부분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추적해 보니까 그렇게 냉담하고 무감각해지는 것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결과로서 어머니들이 많이 힘들고 아이와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결과로 생기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이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이론은 이제 폐기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의 자폐증이 부모의 성향 때문은 아니니까요. 그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가지시지는 말고요. 하지만 나의 관심이 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아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빨리 발견을 해서 적절한 관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빨리 우리 아이가 증상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18개월 전이면 실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주요한 사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눈마주춤입니다. 엄마랑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그런 눈마주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다음에 손짓이나 몸짓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어려움, 18개월 된 아이한테 어떤 곳을 가리키면 그 아이도 그곳을 같이 눈을 따라서 제가 손을 가리킨 것을 쳐다보는 그런 이제 공동 주시가 가능한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대부분에서 18개월까지 그런 함께 주의할 기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소아정신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폐증과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자폐증은 천재의 병이다. 이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영화에 보면은 자폐증이 있는 주인공들은 다들 천재예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경우에 천재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자폐증 아이들이 모두 다 천재인 것도 아니고, 반대로 천재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자폐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다시 자폐증과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앞서서 오해와 진실에서 자폐증이 천재의 병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주위에서 보면 실제로 다른 것은 좀 어려워하지만 천재가 아닐까? 어쩜 저렇게 잘할까 싶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경우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서번트 증후군은 주로 이제 연구하는 트레퍼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번트 증후군도 이제 좀 약간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제일 이쪽 극단에 있는 경우는 누가 봐도 이제 신동이나 이렇게 천재적인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뭐 잭 윌서처럼 이렇게 공중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뭐 이렇게 어떤 시내를 관찰하고 나서 그 시내 풍경을 그대로 이제 그린다든지, 아니면 네임만의 어떤 주인공처럼 어떤 뭐 책의 내용을 스캔하듯이 다 이제 암기하고 있다든지. How did you know my phone number? How'd you know that? Said read the telephone book last night. Tips Sally, 4610192.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서번트 특징을 가지는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인, 그다음에 지적인, 사회성적인 능력에 비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수준, 게다가 이제 일반 아이들과 비교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피아노 연주에 뛰어난 부분을 보인다든지, 그림에 이제 뛰어난 부분을 보이는 그런 부분은 이제 서번트 스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 아이들은 지금 본 아이인데, 지금은 중학생인데 그 아이는 8년째 계속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저 외래 올 때마다 어떤 모형을 가지고 계속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그 아이는 제가 예를 들어 사는 곳에 주소 아파트를 대면은 그곳의 엘리베이터의 종류를 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뭔가 좀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어쨌든 공부하고 이렇게 관심이 좁아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좀 서번트 스킬에는 좀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진정한 신동이나 천재는 저는 사실
외래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간혹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서번트 증후군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천재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왜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은 것 같아요. 특정한 원인이 있는 건가요? 이제 자뇌에서 담당하는 게 주로 언어 이해라든지 추상적인 능력 이런 부분인데 이제 자뇌의 어떤 기능들이 좀 떨어져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뇌의 어떤 활동이 더 강화돼서 그래서 이제 서번트적인 특징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서번트 하면 그냥 그대로 생기는 거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능력을 계속 발휘하기 위해서 부단히 또 열심히 이제 연습하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서번트 증후군 하면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접했던 모든 것을 사진처럼 또 숫자를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천재들만을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모습인지 알톡2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따뜻한 햇볕이 반가운 오후. 피아노 선율을 따라간 그곳에서 우리는 한 소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15살 상우입니다. 사실 상우에겐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뭔가요? 이상우예요. 몇 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15살이에요. 오늘은 어떤 촬영인지 아시나요? 피아노 바이올린 촬영이에요. 맞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상우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요. 자신의 어떤 다른 기능들에 비해서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도 상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정말 잘 성장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됐고 그때부터 피아노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모든 음을 구별하는 절대음감은 상우가 지닌 특별한 재능 중 하나입니다. 대답도 척척 막힘이 없죠. 잘했어. 100점. 상우 100점. 이런 상우의 재능을 처음 발견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그 있잖아 도락 누르는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맞추고 막 그런 걸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자폐 쪽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 소리에 민감한 게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소리 뭐 이런 거에 되게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고서 음악을 시키면 잘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던 자폐증 상우. 그런 상우를 세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가족들은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우는 피아노를 만나면서부터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연습 없이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만 어렸을 때는 연습을 많이 안 했는데도 웬만큼 따라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산만하고 쾌활한 성격의 15살 소년 상우는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아주 진지해집니다. 피아노 앞에서만큼은 15살 소년이 아닌 피아노와 하나 된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뿐이네요. 피아니스트로서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하는 상우. 지난 10월에는 유키구라모토와 한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연습량도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 많이 늘었죠. 제가 한 4년 전 정도부터 이렇게 지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이제 음악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왔지만 사실 이런 음악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력해서 지도를 했거든요. 근데 매 해마다 틀려져요. 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상욱은 피아노 얼마나 좋아해요? 피아니스트. 좋아요. 피아니스트가 좋아요? 네. 꿈이 뭐예요? 마찬가지 피아니스트예요. 자기 안에 갇혀있던 어린 소녀는 이제 자신만의 꿈을 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고비고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잘 왔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연습하고 좋은 하에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장애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보석 같은 그런 재능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편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특별한 재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재능들을 계속 발견해주고 이제 실천해서 계속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눈이 필요하고 또 치료사나 주변의 선생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속도에 맞추지 못해도 좋습니다. 가족, 선생님, 피아노, 상우가 사랑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함께한다면 오늘도 상우는 행복한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서번트 증후군 단순히 어느 분야의 천재성을 두각을 나타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에서 더 응원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폐증과 서번트 증후군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꽤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자폐증과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서번트적인 특징을 잘 개발을 해주고 그 부분이 좀 발휘가 될수록 도와주는 것이 그 아이의 다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서번트적인 특징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치료 교육, 예를 들어서 언어 발달과 관련된 치료 교육이라든지 인지적인 부분과 관련된 특수교육적인 그런 접근들도 같이 돼야지만 이 서번트적인 특징을 잘 개발하는 데 또 도움을 낼 수가 있어서 서번트적인 특징을 가진 아이들은 이 양자를 같이 좀 잘 균형 맞춰서 도움을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자폐증과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서번트 증후군 치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O가 되겠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서번트 증후군을 잘 개발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 아이의 다른 발달을 도와주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시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서번트 증후군이 없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잘 좀 치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과 그리고 치료사 선생님들과 또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서번트 증후군과 자폐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만 항상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아이가 두 가지 요소를 잘 배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알력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